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아우디 A4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대 변경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도가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라인 같은 경우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어졌고요. 이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은 아우디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가 뭔가를 만들면 다른 회사들이 그걸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렇게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할 수 있을 것 같이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건 그릴은 아니고 그릴인 척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물론 A4가 4호 터보만 있는 게 아니고 5호도 있고 그 이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차에서는 꼭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인터쿨러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는 그런 것들은 갖춰져 있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격한 디자인을 어떤 통일성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샤프한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답게 볼 수가 있죠. 이런 테일램프라든지 이런 디자인도 지금 뭐 A4 아우디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한두 단계 더 위의 자동차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우디답고 좀 더 미래의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잘 디자인이 됐네요.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뒷좌석에 들어왔는데, 뒷좌석 공간은 무난한 것을 극치네요. 사실 이게 어떤 앉았을 때 뭔가 굉장히 넉넉하다거나 뭐 이런 걸 당연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딱 맞는, 정말 딱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정도의 딱 맞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는 이 개방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위쪽으로 약간 파여 있는 이런 형태, 이 가운데는 좀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이제 개방감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요. 그런데 이 A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하게 이 차하고 딱 맞는 차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저급이냐, 그랜저보다는 좀 실내가 작게 느껴지고, 그러면 뭐 소나타급이냐, 소나타보다 그것도 좀 애매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반떼급이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아반떼급은 아니고요.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사실은 전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급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되고요. 뭐 여러가지 그 공간에서 그렇게 넉넉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공간은 넉넉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준중형이거나 뭐 중형이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예를 들면 무릎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더 여유 있게 느껴진다는 거고요. 왼쪽 이 가장자리 부분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차들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독일 차들은 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가 이렇게 편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양쪽이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차를 사기 전에 미리 한번 앉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뭐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컵홀더가 없네? 그냥 순수한 팔걸이. 진짜네. 순수한 팔걸이가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여기에 하다못해 컵홀더라도 하나씩 달아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거나 하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진짜 순수하게 팔걸이 역할만 하는 그런 팔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는 음료수를 마시기 쉽지 않다. 또 쉽지 않은 건 뒷좌석엔 에어컨 송풍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에어컨이 나올 법도 한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굉장히 비싼 차인데 여기는 그냥 막혀 있습니다. 그냥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참 왜 이랬을까? 어쨌든 뒷좌석이 가죽도 가죽 되게 좋네요. 야, 이 가죽이 되게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느낌이 나지? 가죽이, 이 부분은 가죽이고 이 부분은 레자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티나게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소재감도 인상적이고요. 고급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 몇 가지 옵션들을 빼고 들어왔네요. 이거보다는 옵션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받더라도
조금 덜 팔더라도 고급감을 더 이어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기어노브는 마음에 드네요. 기어노브가 아우디가 굉장히 일찌감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A8이라든지 아니면 S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다 이렇게 넓은 이런 모델을 또 갖고 있었는데, 이런 넓은 기어노브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일단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결국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위아래로 득득득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팔을 얹고 다이얼을 돌리고 버튼을 누르고 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팔걸이의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팔걸이의 역할까지 겸하는데 사실 팔걸이 축은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약간 이렇게 손이 되는데 여기 편한가? 이거보다 조금, 만약에 이 앞으로 조금만 더 꺾였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이 기어 노브 자체가 굉장히 짤막하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여지가 없죠. 요즘 들어서 크라이슬러라든지 이런 데선 기어 노브를 전자식으로 하면서도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리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차는 P일 때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야, 이거 치고 나가는 느낌은 대단히 좋네요. 야, 45 TFSI인데요. 요즘 들어서 디젤 세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독일차 하면 왠지 당연히 디젤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역시 차는 가솔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가솔린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느낌이 여기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속도를 디젤 같은 경우 초반에 그 토크가 굉장히 우수해서 두터워서 초반부터 RPM을 그다지 올리지 않고 욱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등을 꽤 떠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매력적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RPM이 확 올라가면서 그때 RPM이 증가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앙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운드도 중요하고요. 이런 거죠. 가솔린 차의 매력은 이런 것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디젤 때문에 가솔린에 대한 매력을 조금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차는 어쨌든 그 주력은 사실 디젤이었을 텐데, 이번 신형 A4는 아직 디젤이 제대로 승인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솔린을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전혀 디젤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는 DCT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서 이 DCT 변속기의 매력이 또 연비가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콰트로예요. 콰트로다 보니까 초반에 가속을 굉장히 강하게, 가속 페달을 그냥 끝까지 밟아도 그래도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 없이 노면을 움켜쥐면서 그러면서 가속이 되는 그런 게 또 매력입니다. 이게 지금 250마력이 넘는 아주 고출력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출력 자동차들 중에서 이제 후륜구동하고 같이 출발을 해보면 이 차가 훨씬 더 출발 가속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후륜구동 자동차는 특히나 출발 가속을 할 때 VDC가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300마력이 넘어가면 반드시 VDC가 들어오면서 출력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이 바로 가속되기 때문에 후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속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서스펜션이 좋냐? 신PD 타보니까 괜찮았어? 네. 괜찮았구나. 이게 약간 출렁거리는 것도 이 정도에서 출렁거릴 때, 그리고 승차감, 효율,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5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차체가 따라오는 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변 서스펜션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속기의 변속 시점도 바꿔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핸들의 이 무거운 정도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만약에 좀 더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어 라고 하면 언제든지 모드를 바꿔서 다른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도록 만들어 놨네요. 스포츠 모드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전자식 계기판에 대해서는 칭찬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자동차들도 이 전자식 계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가상 콕핏이라는, 버추얼 콕핏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추얼 콕핏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실제로는 계기판이 아닌데 계기판처럼 보이게 한다. 이름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버추얼 콕핏.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 눌러보면 야, 그런 이름도 붙일만 하겠다. 다른 전자식 계기판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긴 조금 억울하겠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그래픽이 굉장히 수려할 뿐 아니라 이 그래픽이 굉장히 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국산 중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RPM 게이지가 잔상이 남아요. 뭔가 이렇게 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차의 경우는 그런 잔상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 속도가 실제 바늘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바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변속기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 보면 야, 이 차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스포츠 세단이 맞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이고요. 나쁜 점은 어쨌든 그 다이나믹을 위해서 나머지를 많이 희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넓어요. 처음에 만약에 유럽 자동차로 옮겨가신 분들은 이 터널이 너무 커서 이게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만큼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센터 터널이 너무 크다는 부분이 여튼 이 다이내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엔진을 점점점 이제 이 차의 중심에 가깝게 이렇게 밀어 놓고, 그러면 변속기가 따라서 이렇게 밀어지는 거죠. 그럼 변속기가 이만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바로 이 안에 변속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변속기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센터 터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변속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센터 터널은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 후륜구동 레이아웃에서는 말이죠. 이 MMI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MMI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MMI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여러 가지 버튼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스템들, 메르세데스의 커맨드 다이얼이라든지 BMW의 iDrive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MMI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MMI가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이게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서 찾다가 이걸 눌러야 돼? 이걸 눌러야 돼?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이쪽을 누르면 뭐구나, 이쪽을 누르면 뭐구나, 혹은 볼륨은 또 여기 있구나,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볼륨 다이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야, 이제 이 언저리에 있어줘야 운전하면서 앞에 찾아서 누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운전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이얼을 돌린 다음에 여기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운드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그렇지? 너무 좀 연약한 소리가 납니다. 아니야? 저는 좋습니다. 좋아? 저는 소리가 큰 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리가 큰 차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 모드에선 좀 더 크면 좋겠지. 그래, 모드가 스포츠 모드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효율이랑 스포츠가 소리가 똑같아. 조금 달랐으면 좋겠는데. 어흥하네요. 어흥하는 소리 되게 좋은데요? 약간 어흥하는데 그게 무섭지가 않고 뭔가 귀여운 어흥 소리가 났네요. 어흥, 기분 좋아. 아주 엔진이 기분 좋게 가속되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분명히 있고, 스포츠 세단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차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가격대가 일단 5천만원대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 거의 6천만원에서 몇십만원 빠지는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싼 자동차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A4는 이전까지는 최첨단 자동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자동차인데다가 기능도 굉장히 많고 기능 도입도 빨랐죠. 근데 이번 A4는 그렇게까지 기능 도입이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이번 A4의 가장 큰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는 건 핸들도 자동으로 돌려주고 앞차하고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 정지했을 때부터 계속 쭉쭉쭉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거죠.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길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A4의 특징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번 A4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A4가 국내 수입되면서 그런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당연히 빠졌고 심지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물론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물론 올라갈 거고 다른 부분을 빼서라도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거죠. 아우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요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통풍구 같은 경우에 이 차가 통풍구가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가운데 여기는 통풍구로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벤트라고 하는 그 통풍구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통풍구가 그렇게 썩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너무 좁은 거죠.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이 에어컨 토치룩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아우디의 새로운 패밀리룩, 새로운 인테리어 패밀리룩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런 패밀리룩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에어컨이 나오진 않습니다. Q7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에어컨이 나오죠. 근데 A4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요즘 국산차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고 그냥 아주 작은 선루프가 이전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작은 편인 국내의 어떤 파노라마 선루프에 비하면 훨씬 작은 편인 이런 선루프가 장착이 됐네요. 이보다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게다가도 선루프의 위치가 조금만 앞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뒤라서 좀 그런 건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크 페달의 어떤 담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전 A4에서 조금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 A4는 조금 예민했습니다. 조금 예민해서 이거 좀 너무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딱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추돌 방지 센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네요. 아쉽게.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그 공간감도 좋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 서로 섞이지 않고 부밍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굉장히 샤프하면서 그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들리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고급 오디오가 장착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기본 오디오에서 이 정도를 한다는 거는 아우디가 그래도 오디오에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4를 시승해 봤는데요. 아우디 A4는 당연히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양쪽 모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네. 네. 들고선 셀카로 찍어. 제가요? 마이크 때문에. 제가요? 네. 어쩌다 보니 정말 제가 PD를 바꾸든가 해야지 이제 카메라를 저한테 주고
지금 저한테 카메라를 주고 저 혼자 찍으라고 지금 PD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아무튼 찍어 보겠습니다. 자, PD는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저요?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나는 왜 이상하다. 내가 왜 못생긴 아재만 나와서 재미없답니다. 아니 못생긴 아재 나오는데 왜 보시고 그걸 전승용이네. 야 전승용 기자 너 이러기야? 어? 야 전승용이 너 알겠습니다. 이현희 기자님 다음번에 모실게요. 아까부터 말했는데 듣는 예. 알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우리 영상 끝나는 거지? 네, 끝납니다. 이제 팀장님이 끝하면은 사무실에서 꺼줄 겁니다. 아니야 영상이 끝났어.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끝.